안녕하세요. 곽두필의 시선에 곽두필입니다. 야, 요즘 진짜 덥죠. 더운 것도 더운데 습한 게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은 좀 공감을 하실 수도 있는데 머리에 고데기를 하고 나가면 바로 풀려버려요, 습해서. 하루빨리 이 덥고 습한 여름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짜증나게 덥고 습한 날씨를 무서운 이야기로 날려버리기 위해서 곽두필의 무서운 이야기 3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음악 듣는 거를 좋아하시나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는 제 친구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영화 그리고 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 친구는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같은 예체능 계열이어서 그런지 좀 더 친해진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음악을 사랑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연예인 사주는 무당의 사주와 한 끗 차이다. 그래서 연예인 출신 무당 분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연기나 음악이나 이쪽 예체능 쪽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영적으로 좀 더 예민하다고 해야 되나? 연예인 분들이 귀신을 많이 보는 것도 그런 이유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쪽이라면 좀 더 그런 거에 예민할 줄 알았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둔감하다고 해야 되나? 저희 아버지처럼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믿지도 않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같이 귀신 영화나 TV 프로에서 나오는 그런 귀신 얘기를 들었을 때마다 야, 귀신이 어딨냐 막 이런 친구였거든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집에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원래는 본집에서 가족들이랑 다 같이 살았는데 자기가 일하는 곳이랑 본집이랑 거리가 좀 돼가지고 출퇴근하기가 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곳 근처에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 오피스텔의 가장 끝쪽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사를 와가지고 며칠 생활을 해봤는데 복도 끝에 있는 등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오피스텔 복도를 보면 등이 이렇게 쭉 달려있거든요. 근데 끝에 쪽에 있는 그 전등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소에다가도 말을 하고 교체를 했는데 교체를 해봤자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아, 좀 이상하네 하고 생각을 하다가도 무섭지는 않았대요. 전기가 끝에 쪽만 좀 접지 불량인가? 뭐 요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이 복도 끝에 있다고 했잖아요. 복도를 쭉 걷다 보면은 집에 거의 도착하기 전에 머리가 약간 핑 도는 그런 현상을 좀 겪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어보셨을지 잘 모르겠는데 백화점이나 아니면 전자기기가 굉장히 많은 곳에 가면은 머리가 가끔 핑 하고 도는 그런 기분이 있거든요. 그런 기분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것도 대수롭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퇴근을 하고 집으로 오던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복도를 걷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복도 끝에 있는 전등이 나간 거였어요. 그리고 집까지 걸어가는데 또 살짝 핑 하는 그런 기분이 들더래요. 근데 뭐 항상 그랬으니까 집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샤워를 다 개운하게 하고 나와서 맥주 한 캔을 딱 따가지고 시원하게 쿨칵 마시고 있었어요. 쿵쿵 어디선가 이런 쿵쿵하는 그런 진동 소리가 울리게 돼요. 복도 끝에 있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옆집이 한쪽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옆집인가 하고 귀를 기울여 봤는데 옆집에서 쿵 그래서 이 친구는 저 진동 소리가 그래 저 집에 약간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근데 또 계속 듣고 있기가 민망하기도 하고 좀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음악을 틀게 됩니다. 음악을 좀 크게 틀고 맥주를 계속 마시고 있었어요. 내가 음악 소리를 좀 너무 크게 키웠나? 좀 민폐인가? 이러고 음악을 껐대요. 음악을 켰을 때는 들리지 않던 그 진동 소리가 음악을 딱 끄는 순간 갑자기 또 쿵쿵 친구가 그때부터 약간 스팀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좀 해보자는 건가? 아니 음악을 껐는데도 계속 쿵쿵거리네. 그래서 다시 크게 틉니다. 일종의 기싸움 같은 거였죠. 맥주를 다 마실 때까지 음악을 끄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이 정도쯤이면 뭐 알아들었겠지 하고 음악을 딱 줄였대요. 자기도 좀 미안했는지. 근데 음악을 또 딱 끄니까 쿵쿵 여기서 화가 머리 끝까지 딱 올라왔는데 뉴스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그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화를 냈다가는 어떤 범죄가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그래 참자
참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스피커로 틀어놨던 음악을 끄고 이어폰을 꽂은 상태에서 자리에 이렇게 편하게 딱 누워서 이제 눈을 감게 돼요. 몇 차례 신경전 끝에 이제 몸이 편해지니까 잠이 솔솔 오더래요. 여기서 저처럼 가위가 많이 눌려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가위가 눌리기 전에 그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저는 약간 몸이 물속으로 이렇게 싹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 들면 아, 이거 가위 눌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머리가 핑 도는 그런 거였나 봐요. 근데 이 친구는 가위가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던 친구라서 그냥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던 거예요. 원래 가위가 올랑말랑 할 때는 귀찮아도 잠깐 일어났다가 다시 자야 가위가 안 눌리거든요. 강아지가 귀를 막 빡빡빡빡빡 긁어가지고 잠에서 깼는데 어라? 몸이 안 움직이네? 목소리도 안 나오네? 가위가 눌렸던 거예요. 몸은 못 움직이지, 목소리는 안 나오지, 눈은 안 떠지는데 강아지가 귀를 계속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문득 이 친구는 생각을 합니다. 나 강아지 안 키우는데? 원래 그런 거에 무서움을 전혀 느끼지 못한 친구가 얼어붙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내 귀를 긁고 있는 건 뭐지? 그래서 안간힘을 다해서 눈을 이렇게 뜨려고 하다가 어찌저찌해서 실눈까지 딱 뜨게 됩니다. 실눈을 뜨고 온 힘을 다해서 눈동자를 옆으로 돌렸는데 혀가 길게 빠진 여자가 귀 옆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귀를 긁고 있었던 거예요. 으악 하면서 가위에서 깼고, 그 엎드려서 귀를 긁고 있던 여자는 벽 뒤로 쓱 하고 사라졌대요. 그 광경이 너무너무 무서웠던 이 친구는 그냥 바로 핸드폰만 들고 본가로 그냥 택시 타고 도망을 쳤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 옆집에서 어떤 여성분이 스스로 목을 매달아가지고 세상과 이별하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귀신은 큰 소리를 되게 좋아한다고 해요. 녹음실에서도 많이 보이고 음주가무가 있는 그런 곳에 항상 있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 친구도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고 집에서 스피커로 음악을 틀고 그렇게 지내는 친구인데, 음악을 틀어놨을 때는 아무렇지 않다가 음악을 끄면 쿵쿵거리고, 이 친구가 이어폰을 끼니까 안 들리잖아요. 이어폰을 빼내서 같이 들으려고 했던 거 아닐까. 이 일을 겪고 나서 친구는 귀신을 믿게 됐고 아직도 무선 이어폰을 못 낀다고 합니다. 혹시나 비슷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술 좋아하시나요? 국내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마술사가 있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 그분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마술사 최연우 씨고요. 공익근무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최연우 씨는 공익근무를 지하철에서 하게 되었고 어느 날 후임으로 신기가 있는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후임은 들어와서 자기가 귀신을 본다고 막 얘기를 하고 다니길래 야, 뻥치지마, 무슨 귀신을 봐, 그저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진 모르겠지만 저도 이번엔 처음 알았거든요. 지하철 근무는 3교대라고 해요. 막차가 가고 12시인가 정도가 되면은 셔터를 내리고 내부에 있던 사람들을 다 내보낸대요. 혹시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화장실까지 다 뒤져보고, 지하철 공익 근무 요원들은 사람들을 다 내보낸 뒤 지하철에서 숙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벽 4시 반이 되면 셔터를 올리고 사람들을 받는다고 해요. 어느 날 12시가 돼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잠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새벽 1시쯤에 이 신기 있다는 후임이 막 깨우게 됩니다. 형 일어나 보세요. 아, 왜 무슨 일 있어? 1시간 단위로 순찰을 돌고 온 후임이 저 형, 아직 손님 중에 아이가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취객들이 화장실에 숨어있는 경우는 있어도 그 시간까지 아이가 안 나갔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랜턴을 들고 순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체적으로 순찰을 해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임한테 야, 너 진짜 본 거 맞아? 분명히 있는데 소리만 들려요. 그리고 아빠를 찾아요. 야, 아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때까지만 해도 장난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숙직실로 돌아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지하철 셔터를 올리는 그 4시 반 얼마 전에 해당 역 바로 전역에 상황을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전역 상황실에 전화를 겁니다. 아, 여기는 뭐 별일 없었습니다. 거기는 어떠세요? 그랬더니 전역에서 근데 저희는 좀 많이 복잡했어요. 일들이 많아가지고요. 아빠하고 아이가 막차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했어요. 근데 아빠만 살았어요.
이 얘기를 듣고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다고 해요. 영문도 모른 채 죽은 이 아이는 아빠를 찾아가지고 하염없이 돌아다니다가 다음 역까지 건너오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되게 무섭기도 무서웠는데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그런 게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는 무슨 죄예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이 들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은 소중한 거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그럼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일본 어느 개그맨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개그라는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면서 자취를 하게 됩니다. 오사카의 미나미, 도쿄로 치면 시부야 같은 굉장히 핫플레이스였습니다. 걸어서 번화가까지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월세도 35만 원 정도로 굉장히 싼 편이었어요. 심지어 아파트가 아니라 맨션이라 쾌적했다고 합니다. 저도 몰라서 찾아봤는데 맨션이란 게 고급 아파트를 부르는 말이라고 해요. 어느 날 맨션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까 테이블 위에 올려놨던 잡지가 펄럭펄럭 하면서 막 펼쳐졌대요. 뭐 그럴 수도 있나? 내가 잘못 본 건가? 하고 지나갔대요. 그리고 다음날 또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눈을 떴는데 TV가 푹 하고 혼자 켜진 거예요. 다음날 자려고 침대에 누우면 머리 뒤에 있는 이 벽 뒤에는 샤워실이 있었어요. 그 샤워기가 피쉬 하고 혼자 켜지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있는데 라는 확신이 딱 들었대요. 그러던 중에 친목회 같은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막 술을 먹다가 이 차 어디 가지? 이 차 어디 갈까? 막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때 당시엔 개그를 하면서 막 벌이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어쩌지 하다가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번화가에서도 가까우니까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맨션으로 향했고 도착할 때쯤 되니까 그 무리에서 어떤 여자애가 나 이 맨션 안 들어갈래. 나 못 들어갈 것 같아. 여기 안 될 것 같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다 의아해 했는데 이 집에 사는 이 사람은 이상하다는 거를 이미 느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애한테 너 뭔가 영적으로 막 느끼는 편이야? 영감 같은 게 있어? 맞아. 나 그런 거 굉장히 잘 느끼는 편이고 잘 봐. 정말? 부탁이니까 내 방 한 번만 봐줘. 사람도 많고 별일 없을 거야. 제발 딱 한 번만 내 방 좀 봐주라. 그래서 다 같이 맨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여자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TV를 가리키며 저기 있네. 남자한테 차여서 자살한 여자 귀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를 이 사람이라고 착각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저 TV 뒤야? 라고 물어봤는데 혼자 사는 네가 집에서 가장 많이 보는 곳에 서 있는 거야. 자취하는 사람들은 항상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보죠. 그래서 그 뒤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바로 이사를 결정했고 관리하는 아주머니가 옆집에 살고 계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너 모르고 살았던 거야? 그 여자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네가 살고 있는 맨션 베란다에 머리를 팡 박고 죽은 거야. 그렇게 한많은 그 여자 귀신은 그 맨션에 계속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사람 감정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만남도 중요하지만 헤어질 때 그 과정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해온 곽두필의 무서운 이야기는 전부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가장 무서웠는지, 공감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저는 계속해서 무서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곽두필의 시선에 곽두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이 보고 가세요. 말하는 고양이 굿즈입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기 왜? 간식 먹고 싶어? 아빠 운동 끝나고 줄게. 기다려 도리. 도리 기다려. 일로 와봐. 아이 예뻐라. 아이 예뻐라. 어이구 안 더워?
어이구 퉁퉁퉁 빙빙빵빵. 어이 그랬어. 사람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어이 그랬어. 사람 안 무서워해요? 잘 가. 빗 잘린 게 표시예요? 어.